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왕궁축산단지의 자연환경 복원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일산시는 이 사업을 전라북도 기본계획에 반영해 내년에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환경부가 자연복원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만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광대와 원광보건대가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에 선정돼 국비 등 2,67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두 대학은 통합해 생명산업 거점대학으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두 대학 통합은 당초 2027년에서 1년 앞당겨 2026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일산역 광역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개발이 내년부터 추진됩니다. 일산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 10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일산역 확장과 선상주차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나설 예정입니다. 군산의 한 버스업체가 대표와 일부 주주 간의 갈등으로 심한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주주들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대표가 주식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자를 회사 돈으로 가져갔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표는 주주 위임장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없다며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왕궁축산단지의 자연환경 복원이 본격화됩니다. 익산시는 전문 용역을 거쳐 구체적인 복원 계획이 확정되면 내년에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기로 했는데요. 환경부가 자연복원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전액 국비로 환경복원이 가능해집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왕궁축산단지 전문 용역이 진행되면서 자연환경 복원사업 추진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전체 179만 제곱미터의 핵심과 완충, 협력 등 3개 구역으로 나눠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핵심 구역은 만경강과 주교제, 영호제, 하평제를 포괄하는 동식물 서식지로 복원됩니다. 또 완충 구역은 동식물 서식지인 핵심 구역을 보호하면서 생태 관광과 생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만들어집니다. 협력 구역은 지역 주민과 공존을 이루는 공간으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사업 내용은 생태습지, 생태숲 조성, 전망시설, 탐방로, 주차장,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복원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6년간, 전문 용역을 거쳐 전북자치도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최종 사업비가 확정되겠지만 현재 1,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기 때문에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환경부는 전국 4곳을 자연환경 복원사업 시범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왕궁축산단지는 서천 장안재련소 일대에 이어 2순위로 선정된 상황.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왕궁축산단지 자연복원은 전액 국비로 가능해집니다. 충분히 기재부를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이 되고 예타 대응 용역을 통해서 26년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년에 걸친 현업축사 매입이 끝난 후 자연환경 복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왕궁축산단지. 최대 관건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넘기면 한센인 강제 이주지역과 환경오염원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고 생태관광이 가능한 자연복원지로 탈바꿈될 수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초고속 이동수단인 하이퍼튜브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R&D 예산으로 269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이는 현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겁니다. 도는 내년 사업에 착수해 앞으로 3, 4년 동안 기술 개발을 거쳐 새만금 하이퍼튜브 실증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올여름 장마로 군산항 항내로 토사가 밀려들면서 수심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군산항 물류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군산항 4부두와 5부두는 몰려든 토사로 장마 기간 전에 비해 최고 2.5m까지 수심이 낮아졌습니다. 자동차 부두인 4부두는 지난 3월 계획 수심 11m에 10m의 수심을 보였지만 지난 7월 9m에 이어 최근에는 8.8m로 수심이 낮아졌습니다. 수심이 낮아지면서 선박 안전사고 우려로 기항을 취소하는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군산시와 시의회가 새만금 관할구역 결정과 기본계획 재검토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시와 시의회 의장단은 지난 27일 대책회의를 열고 새만금 관련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동서도로와 군산 새만금 신항 등 새만금 관할구역 결정 대응 방안과 기본계획 재검토에 따른 협조 사항 등이 논의됐습니다. 시는 합리적인 관할구역 결정과 새만금 개발을 위해 시의회와 협력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원광대와 원광보건대가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에 선정돼 국비 등 2,67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두 대학은 통합을 거쳐 생명산업 거점대학으로 나아갈 계획인데요. 당초 2027년을 목표로 했던 대학 통합을 1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원광대와 원광보건대가 2000년도 글로컬 대학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국 20개 예비대학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거쳐 원광대를 포함해 10개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두 대학이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면서 내년부터 5년간 집중 지원이 이뤄집니다. 생명산업 거점대학을 만들기 위해 국비 1,500억 원을 포함해 전북자치도 익산시, 부안군 등 지자체 지원 예산 1,17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생명산업을 특성화시켜서 정말 학생들이 오고 싶은 대학 만들도록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글로컬 대학 취지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선장 때문에 전북자치도와 익산시 등은 두 대학과 업무 협약을 맺고 인재 육성과 기업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공동 추진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계획서에 제출했던 대로 실질적으로 이런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잘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대학은 통합의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에 제출한 실행 계획서를 보면 오는 2027년까지 통합대학을 출범하고 생명산업 관련 단과대 3개를 특성화해 전체 입학 정원의 60% 이상을 전문 인재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대학 명칭과 학과 조정 등에서 학교 구성원 간 의견 조율이 진척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교육부에 연말까지 통합 신청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4월까지 정부 승인을 받아 오는 2026년부터 통합대학 신입생 모집이 가능해집니다. 농생명, 의생명, 의료 서비스 이 3개 분야를 생명산업이라고 하면 너무나 큰 분야인데 이 3개 분야를 통틀어서 생명산업의 완전체를 만들어서 생명산업과 관련되어지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겠다. 지난해 전북대에 이어 글로컬 대학에 지정된 원광대와 원광보건대, 생명산업 특화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심의와 의결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22년부터 시민 갈등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11명으로 구성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 갈등 사항에 대한 심의나 의결권은 한 건도 없어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각 부서에서 갈등 사안이 발생해도 법적 귀속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군산과 고창, 부안의 체불 임금이 지난해보다 6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군산과 고창, 부안의 체불 임금은 68억 6천만 원으로 1년 전 42억 6천만 원보다 61.2% 늘었습니다. 특히 건설업 분야는 지난해 6억 2천만 원에서 19억 900만 원으로 203% 증가했습니다. 체불임금 피해 노동자는 지난해 823명에서 올해 1,007명으로 26.8% 늘었습니다. 도내 원어민 보조교사가 증원됐습니다.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원어민 보조교사 35명을 증원해 일선 학교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원어민 보조교사는 220명으로 늘었습니다. 학교별 배치율을 보면 초등학교 81%, 중학교 96%, 고등학교 29%입니다. 익산시가 광역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익산역 개발을 추진합니다. 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익산역 확장과 선상주차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도내 철도교통 중심지 익산역. 4년 전 코로나19의 여파로 하루 평균 이용객 6,500명이 줄었지만 점차 회복돼 지난 2022년 620만여 명이 익산역을 찾았습니다. 일반 열차 환승체계가 구축되고 서해선과 새만금항, 인입철도 등이 개통되면 6년 뒤에는 이용객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용객 증가로 필요한 역사와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도 이용객에 따른 역사 규모가 작아 출퇴근길과 주말 저녁 등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면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또 역 인근에서 1,100여 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은 하루 평균 주차장 이용객 1,200명보다 부족해 이용객 불편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익산역 남측선상 8,000제곱미터 철도 부지의 역사 확장과 선상 주차장 조성에 나섭니다. 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배정받아 내년부터 이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이제 총 사업비가 48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우선 국가에서 이번 10억 예산 편성된 부분은 기본 및 실시 설계 예산 용역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설계 용역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건설 사업이 시행되는데요. 확장된 역사에는 대합실과 지역 특산품 판매 업체 등 기존 역사 건물에 부족했던 대기 공간과 편의시설이 조성됩니다. 또 선상주차장에는 주차 공간 200면이 마련돼 주차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이 같은 시설 조성으로 광역 환승체계 기반이 구축돼 익산시가 철도교통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철도 역사 확장과 주차장이 확보가 된다면 익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또 호남권을 아우르는 그 철도 중심 역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정부 예산안. 예산이 확정돼 익산역의 시설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오형묵입니다.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우려되는 가운데 원광대병원은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광대병원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와 임금 인상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조와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어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군산의료원은 단체 협상을 계속 진행하겠지만 공공의료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노조가 파업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안호영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사업비 확보 내용을 허위로 게재한 혐의를 받는 안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만경강 통합하천 조성사업 대상자에만 선정됐는데도 4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홍보해 완주군민참여연대로부터 고발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안 의원 측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예산 400억 원 확보를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며 불송치했습니다. 군산의 한 버스업체가 대표와 일부 주주 간의 갈등으로 심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주주들은 오늘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대표가 주식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자는 회사 돈으로 가져갔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반면 대표는 주주 위임장으로 대출받은 사실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직원 150여 명이 근무하는 군산의 한 버스업체. 이 업체는 지난 2017년 42억 원, 지난해 88억 원 등 해마다 군산시로부터 재정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 대표와 일부 주주가 회사 경영과 회계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주 9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 대표인 A씨가 회사 돈을 방만하게 써왔다며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A씨가 회사 정상화 명분으로 일부 주주들에게 주식담보 위임장을 받아 13억 원을 대출받았고 회사로부터 매월 13%, 1,500만 원의 이자를 받아갔다는 겁니다. 또 회사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400여 평의 땅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해 등기 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 4년 동안 66억 원의 차액이 확인돼 A씨로부터 운영 자료와 통장 공개를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주들은 3월 27일 세무회계사를 통해 군산역의 회계 감사 및 확인 및을 했을 때 6,600, 한 3천만 원 돈이라는 차액이 확인되어 회계 운영자로부터
통장 공개를 요구했으나 회사는 이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A씨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주주들의 말일 뿐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A씨는 13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자를 가져간 일이 없다며 오히려 수년째 일부 주주에게 시달려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 담보로 해서 대출해 주는 일은 처음 들어봐요, 여기서도. 그리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없고 이 주식은 개개인의 권한이니 회사에서 강요해서 주식을 갖고 와가지고 은행까지 끌고 와서 보증서라고 이렇게 한 일은 없습니다. 또 주차장 매입은 농지법상 회사 명의로 사들일 수 없어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해온 게 관행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수년째 내용을 겪고 있는 군산의 한 버스업체. 일부 주주들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양측의 진실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여성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소문이 군산에서도 확산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 소문은 지난 25일부터 이틀 동안 군산 지역 학생들 사이에서 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문의 근원지는 SNS에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이 게재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경찰서는 딥페이크 피해 소문이 돌면서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신고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가 음주 차량과 부딪혀 3명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8시 50분쯤 군산 예술의 전당 삼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가 직진을 하던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운전자 등 3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조사 결과 직진하던 승용차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지지자들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3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오는 31일 오전에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 2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20대들은 여론조사 전원을 안 받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며 20대로 응답해 조사에 응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발언이 문제가 되자 정 의원은 농담성 발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도소방본부는 정읍시와 완주군이 오는 9월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 도내 14개 모든 시군이 이 조례를 갖추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는 화재로 삼터를 잃은 주민에게 주택 긴급 복구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로 순창, 부안, 전주 등 12개 시군은 이미 조례를 제정해 주택 전소 기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주와 정읍이 오는 9월 조례를 만들면 전북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모든 시군에 조례를 갖춘 광역자치단체가 된다고 도소방본부는 설명했습니다. 전주시는 주요 축제를 한자리에 모은 전주페스타 2024를 10월 한 달간 전주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페스타 2024에서는 전주를 대표하는 맛축제인 비빔밥축제, 막걸리축제와 함께 국제한지산업대전, 독서대전, 조선파 페스티벌이 차례로 펼쳐집니다. 또 드론쇼와 마당창극, 모델 선발대회 등의 문화행사와 미로체험, 한복체험 등의 체험행사도 마련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오형목입니다. NS 푸드페스타가 다음 달 26일부터 이틀간 익산 제사산업단지 할인퍼스트 키친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행사에는 1억 원 상당의 상금이 걸린 전국 요리 경연을 비롯해 조리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영셰프 챌린지, 지역 식재료를 활용해 식품 전공 대학생들이 요리 경연을 펼치는 프레시박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익산시가 효율적인 외국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오늘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외국인 정책 방향 설정을 주제로 전문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명상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익산으로 유입되는 이주민이 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지역 정착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류영철 경북연구원 박사와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외국인 정책 선도 사례를 소개하며
지역사회 통합과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한 이민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OCI 군산공장이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OCI 군산공장을 포함해 전국 35개 기업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OCI 군산공장은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노사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구축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OCI는 군산과 광양, 익산, 포항 등 4개 사업장별 노동조합을 운영하며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속된 이장우 군산대 총장이 오늘 석방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 총장의 구속 적부심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증금 3억 원 납입과 주거지 거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구속 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총장은 연구비 부정 사용 등의 혐의로 구속됐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민관 농정 거버넌스 기구인 희망농정위원회 위원 30여 명과 지역 농민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송춘호 전북대 교수를 초청해 농산물 시장 개방화에 대한 일본의 농업 경영 소득 안정 정책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참여자들은 농업인의 농산물 개방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농업 경영, 소득 안정에 대해 고민하며 의견을 나눴습니다. 해신동의 사랑의 나눔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신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하는 해신동 착한 가정 조양예, 착한 가게 대야상회, 진포수산, 완도수산에 각각 인증 액자와 현판을 전달했는데요. 이들이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후원금은 해신동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지역 특화사업 추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폭염으로 인한 무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기온은 21도에서 출발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2.5m까지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